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대종사님 성탑 이제 비의 그 색에 있는 비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명의 시작이 오략종사 강급종성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강급종성 응화기연 구세도중 그 두 번째 구절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명의 그 두 번째 구절을 했는데, 그래서 기연을 응해서 화해가지고 기연을 응해서 화해서 세상을 구하고 중은 여기서 무리중자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이죠. 중생을 도자는 이제 제도할 도자죠. 이제 중생을 이제 제도했다. 이것이 이제 그 성탑 명, 그래서 앞에 모든 내용들은 서고, 이제 이 명이 대단히 그 중요하다에 대해서 명에 대한 이제 말씀도 지난번에 이제 쭉 드려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셨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여기까지 해서 새에 대한 말씀을 쭉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라고 여기서 세상을 구했다. 그냥 간단하죠. 세상을 구했다 하면은 그냥 그 간단한 말인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 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유의 세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 이제 그것이고, 이제 그다음 집단으로 보면은 집단이 이루어가는 또 세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세상. 이제 그다음에 국가에도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가 되면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인류 전체의 세상을 이제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류가 지금 현재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이제 이제 산업적인 혁명 볼 때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쭉 발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원시사회, 농경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이렇게 발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시사회는 어떤 사회고, 이제 지식정보사회, 지금은 지식정보사회인데, 지식정보사회는 어떤 이제 사회를 말한다. 그것도 이제 세상이거든요. 이제 세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4차 산업에서 다음 5차 산업이 올 것이다. 그 5차 산업은 이제 마음 산업 혁명의 시대가 오고, 그래서 이제 1차 산업에서는 60년의 세월이 걸려가지고 전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동력들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은 전기의 발견, 이걸 통해 갖고 대량 생산의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3차 산업, 3차 산업은 이제 인터넷, 또 이제 컴퓨터, 이것이 이제 3차 산업을 원동력이 돼 갖고 3차 산업을 20년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은 한 전문가들이 볼 때 한 10년을 봅니다. 이 10년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가는데 A, B, C로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가 이제 종합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간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쭉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 세에 대한 그것을 쭉 이제 총합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에 대한 것을 다 하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는요, 원시 사회예요. 이제 원시 사회에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이 원시 사회는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였죠. 완전히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간이 이제 자기가 그 필요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자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질차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하고 그냥 그 자연 상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제 원시 사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고동 종교 사회가 옵니다. 고동 종교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사회에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자연 신앙의 종교였죠. 그래서 선앙당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도 그래갖고 뭐 큰 거목이라든지 계목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원시 사회였는데 이제 이 성자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고등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뭐든지 지금 세계 1등 종교가 뭔 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죠? 이슬람이죠. 예. 세계 종교 인구의 1위는 이슬람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요 엄청 지금 이 동남아 일대가 전부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지방도 다 이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 교구장 할 때 사실은요 아시안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할 때는 이슬람 끼워주도 안 했어요. 제가 갖고 KCRP 부산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산하에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지부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어 가지고는요, 우리들끼리 이제 그쪽 하는데 이슬람은 끼워주도 안 했어요. 끼워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불교도 이제 불교 부산의 불교의 종갓집은 이제 법무사거든요. 지금 법무사가 그 총림이 됐다고 제가 그랬죠. 총림 됐죠. 예, 법무사도 총림이에요. 법무총림, 통도사도 총림이고 영척 총림 이렇게 총림이 되는 그 종갓집이 지금 그 법무사거든요. 그런데 법무사 주지가 저기 부산은 불교의 도시입니다. 부산은 불교가 셉니다. 아주 불교 그석이 강해요. 근데요, 참 제가 부산 살면서요, 이제 경험만 드리는데, 윤달이 들은 해 있잖아요. 그 윤달이 들은 해는요, 모든 그 버스 회사의 버스가 다 동이 납니다. 왜 동이 났는가 하면요, 부산의 불교인들은 지금 뭔가 하면 삼사순례, 옥타님 아시죠? 삼사순례를 합니다. 윤달이 들은 해에 하루에 3절을 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삼재 팔란이 물러난다.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자기들 그 믿음으로 그냥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버스 회사들마다 전부 다 하는데, 저도 말이죠, 언제 지금 정읍에 갔었는데, 지금 정읍 내장산에 절 있잖아요. 내장사 있잖아요. 그거 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오는데, 경상도 말이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오신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게 전라도 절들도요, 윤달 들면은요, 부산 불교도들이 다 먹여 살린다니까? 그래갖고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무사 주지가 빼고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안 들어오더라니까 처음에는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하니까는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잘하거든. 재밌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나중에 법무사 주지가 자청해서 들어오더라고. 이게 사람이 이게 심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갖고는 이제 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1등 용어인데요. 명함도 못 내놨는데 평소 때는 이슬람이요.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요. 조직위원장이 우리를 전부 다 만나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조직위원장한테다가 요구 조건을 얘기를 쭉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슬람만 요구 조건이 제일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요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다 들어주더라니까요. 그것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뭔가 하면요, 선수촌이죠. 선수촌에서 부산에 유일한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원까지 매일 셔틀버스를 3번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라. 조직위원장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은요, 그 시간 되면 막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의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조직위원장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종교 사회, 그런데 기독교, 그 다음에 이 지금 동양계통에서는 유불선 3교 이런 종교가 나가지고 이제 고등종교 사회를 이제 형성해가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해부흥.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 종교에서 서양의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종교 사회 이것은 뭔가 하면 신권 중심 사회예요. 이 신권 중심 사회. 이 고등종교 사회. 그러면 문해부흥은 신권주의에서 사람들이요, 신권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도 천년을 갇혀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에 갇혀서 안 살았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뭔가 르네상스 그러죠?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문해부흥은 뭔가 하면요, 이 지금 모든 천년간을 신에 매몰돼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인간도 다 신의 종속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다가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도 사유를 해야겠다, 사고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신에 매몰된 인간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것이 문해부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가 하면 인권 중심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가 휴머니즘 그러죠.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 중심 사회로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을 지금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가 지금 400~500년이 지났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400~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권 중심의 사회가 문해부흥을, 이걸 이제 1차 문해부흥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문해부흥이에요. 르네상스. 그래서 인권 중심 사회가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지금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 지금 온 결과가 뭡니까? 자연 파괴. 인간이 말이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지금 산책 나가거든요.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 가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수도원에 있는 우리 원로님들 한 번씩 만나요. 만나면 맨날 강의 들으면서 하니까 뭐 가서 산책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산책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요. 예, 여기가 제 홈그라운드입니다. 제가 다니는 홈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제까지도 없었어요. 그제까지도 없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니까는요, 프랭카드가 하나 딱 걸렸어.
근데 뭔가 하면요, 묘지 관리 업체 프랜카드가 다 걸린 거예요. 누가 여기서 돈 벌려고 갖다 걸어놨구나. 그건 저쪽 가가지고 저쪽 입구에도 보니까는 그것도 또 프랜카드가 또 걸린 거예요. 똑같은 프랜카드가. 이 관리를 책임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연락할 사람은 063-851에 3399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금방 이었어요. 그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는요, 뭐를 한다고 착 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추석에 말이죠, 벌초하지 말고 대행업체로 하고 뭐 하고 문자 많이 받았죠?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틈타가지고는 말이죠, 돈 벌라고 거기다가 갖다가 말이죠, 프랜카드를 갖다가 2개를 걸어놨어요. 내가 그놈을 찍어갖고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라 그래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지금 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벌릴 일들은요, 뭐 자연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 안 한다니까요. 인간들이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이제 이 지금 사회가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중심으로 가다가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지금 말이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제2의 문해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2의 문해봉은 바로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다시 자연주의로 가야 돼요. 자연주의 사회로 가야 돼요. 이 세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주의의 사회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사회로 가라고 하는 신호가 뭔가 하면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고 기후위기가 오는 현상이 바로 뭔가 하면 자연주의 사회로 여러분들 돌아가거라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요. 원시로 돌아가야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새겨내야 하냐면요, 대종경 전만품 30장, 대종경 전만품 30장, 제자가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여쭙는가 하면은요, 우리 교단의 교훈이 얼마가 됩니까? 여쭙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5만 년 안 나와요. 대종경에 화타님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맨날 뭐 사경하면서도 예? 예. 이제 그거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단어가 뭔가 하면요, 지금의 시대를 대종사님께서 그 전망품 지금 30장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원시반본. 원시반본. 이게 뭔 뜻입니까? 원시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사회다. 그런 게요, 참, 대종사님께서 전망품에 그 말씀하신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이 사회, 단어를 교단적으로 해석을 못 한다니까.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게 제가 합니다. 그 원시반본이에요. 다시,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뭐 갔거든요. 이게 거기에 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동양의 진리로 볼 때는 극하면은 변하죠. 인권이 극하면은 안 됩니다. 사람의 권리가 극하면은요. 그래서 인권이 극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보세요. 우리 교단의 교훈이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원시 반본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훈이 한량없나니라 마지막에 그러셨죠?
교훈이 한량없나니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원시 반보는 뭔가 하면 다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뭐로 돌아가느냐? 원시 사회, 자연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지금 쉽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인간이 지금 만들어 온 사회적인 어떤 그 모습, 인간의 모습, 이 구세를 얘기할 때요. 그 모습에 대한 상상하는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미없죠? 재미없단 말 많이 안 나오던구만요. 아니, 기타님도 재미없다고 그래. 재미없죠? 예전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얘기하고 극장 댕기고 연극 보러 댕기고 뭐 하러 댕기고 뭐 공연 보러 댕기고 이거 그런 재미로 살았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재미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재미가 지금 뭐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사회에서 국한된 사람의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재밌다, 우리가 재밌다 그러죠. 재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나타나는 재미, 그게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투쟁이라요. 어떻게 좀 혜성님 투쟁이라고. 자, 그렇게 재미, 인간들이 지금 알콩달콩 서로 모여가지고 가족끼리도, 아이 그러니까요, 참 벌초 못하게 하고 가족 모임 못하게 하고 엄청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1.5단계로 좀 격상됐죠, 수도권은요. 그게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재미를 재미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재미가 지금까지 지금 인권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느끼는 재미와 이쪽으로 돌아와 갖고 느끼는 재미가, 재미는 재미인데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연과 더불어 하는 재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 재미가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재미가 안 되면은요, 지금 재미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혼자 재미있어요, 진짜. 오전에 앉아가지고요, 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리하면서 카톡 오면은 탁탁 답해주고, 페이스북 오면은 그거 열어보고, 그것도 또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혼자 앉아갖고 재미가 솔솔 난다니까. 재밌어요. 자, 이제 재미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갖고 알콩달콩 하는 재미에서 말이죠, 홀로 된 재미,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심독히 자부다 그랬어요. 심독히 자부. 마음이 홀로 있어도 즐거워요. 즐거운,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행복. 예. 자, 그랬어요. 과거에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느끼던 재미가, 인간가면요, 원시 사회에 오면 다시 그걸 말이죠, 이 재미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전에 앉아서 제가 혼자도 재밌었거든요. 그러고는 오후에 밥 먹고 나면은 딱 나갑니다. 어디 가면 산책을 가요. 가면 배추밭을 지나갑니다. 그 배추가 커요. 지금 알이 차고 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사진 찍어갖고 얼마 지금 사가려고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가끔 가다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이 밭보다는요, 저 밑에 밭이 배추가 더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내가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 배추밭 주인이요, 저 보면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자기 배추 선전 잘해준다고. 제가 말입니다, 배추요, 지금 잘 팔으라고 선전해주는 제가 지금 그 매니저예요. 좀 더 그렇게 이제 배추밭을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가서 흙을 밟고 또 나무와 대화하고 풀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피톤치드를 마시고
이게 뭔가 보약 먹는 거 아닙니까? 피톤 치드가 보약 먹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그랬죠? 식물에는 독이지만도 동물에는 이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보약을 제가 1시간 20분을 제가 보약을 마신다니까요. 그게 보약 마시고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재미, 이걸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인간 생활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절대요. 자, 이걸 지금 바꾸려고 온 것이 뭔가 하면요 코로나다 이 말이죠. 코로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부처님을 멈추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멈추라. 멈추기는 뭘 멈춰요. 불공 잘해갖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뭔가 하면 자연주의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대종경의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원시 반본한다. 멋지죠? 그래서 이 지금 전망품에서 대종사님께서 30장 전망품 30장에서 하신 이 원시 반본의 뜻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인간 사회가 지금 발전해 왔잖아요. 이 발전해 온 인간 사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누가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근데 타너스님 예언 내용의 카톡을 다음 카페에서 어디 찾아가지고 제 카톡을 어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내용을 쭉 이제 봤거든요. 타너스님 알으시죠? 삼킬 탄, 빌허, 허공을 삼킨다. 그 이제 타너스님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거는데 참 그 예언을요. 지금 이 기후 위기 오는 것을 다 지금 예언 이미 다 했더라고요. 저 북쪽에 빙하가 녹는데요. 타너스님이 지금 한 그 예언입니다. 북쪽에 빙하 지금 녹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녹으면은 말이죠. 바닷물의 물이 이게 지금 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져 갖고 와, 근데 일본은요 3분의2가 물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일본은요. 그래서 짐 로저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일본 얘기했죠. 짐 로저스가 예언한 예언에 얘기했죠. 이미 타너스님도 그대로 했더라고니까요. 3분의2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닷물이 수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해가 상당히 동해하고 남부하고가 물에 잠긴대요. 그러고는 뭔가 하면 서쪽은 어떻게 되느냐? 서쪽은 말이죠 올라온대요. 이게 이제 이걸 지금 타너스님이 얘기했는데 서쪽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비밀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내려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나신 곳이 어떤 전라북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지죠. 백수면 길룡리 아닙니까? 백수면 길룡리였어요. 근데 백수가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은 백수업이 됐다니까요. 백수업이에요. 자, 지금 백수업인데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거기다 도청 소재지가 들어선다 그랬어요. 그런 지금 구전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요. 서해가 융기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엄청난 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상전이 백해요. 백해가 상전이라 그러죠. 그래서요. 백해가 상전이 되는 거예요. 뽕나무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전은 뽕나무밭 아닙니까? 뽕나무밭이 되는 거예요. 서해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엄청난 양이 뭔가 하면요. 저쪽으로요. 서해 쪽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동반도 다음에 지금 저쪽 저 만주 있죠? 그것도 다 한국으로 들어온다. 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산도하고요. 예. 두개 지금 만들어 놓고 오셨어요. 예, 지금요.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만주하고 요동 만두가요, 한국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타는 스님의 예언이에요. 맞는다는 거예요.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야. 하신 내용이요. 자, 그래서요, 이게 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지금 예견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변한다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그것을 쫙 여러 가지로 다 하는데, 타너 스님은 박물관이 있다니, 이제 수서 근처에, 서울에 수서역이 뭔가 하면 이제 SRT 출발역이 수서역 아닙니까? 강남이죠? 또 이제 용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은 또 있고,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하는데 그 근처에 타너 스님 박물관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그 수록 내용들이 다 이제 지금 나타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카톡을 제가 이제 어제 지금 읽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원시 반본해 가지고 다시 말이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할 수 있어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이게 지금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공동체의 재미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재미로 바꾸자.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도님들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도님들부터 인간이 서로 해갖고 앙당하는 그런 그 재미에서 이제 다시 자연과 더불어서 항상 대화하고 자연에게 불공하고 자연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세계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인권 중심 사회에서 오는 지금 부작용들이거든요. 부작용들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요, 이게 지금 인권 중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우리 교법에서 찾아야겠죠? 우리 교법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안고 있는 인류 사회에 크나큰 이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교법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교법을 이제 어디선가 하면 저는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법에서 찾아야 한다. 최초법. 자, 그게 이제 이 최초법가요, 대종사님 대각을 하시고 이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거는 그 말씀하셨죠? 그건 대각 일성이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하신 말씀들을 후대에 다시 대종사님의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초법어다. 최초법어 그러면은 처음 설하신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초법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최초법어의 첫째는 뭡니까? 수신의 요법. 수신의 요법. 참,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했는데 개인 사유의 세계 제가 얘기했죠. 세상 구세의 첫째는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의 세계를 구제한다. 그러셨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게 이것이 뭔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구세 세의 첫째는요. 세상의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예요. 그 마음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뭐 설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수신의 요법이다. 아시겠죠? 연결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연결시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개인 사유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가요법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조직과 집단의 세계 말씀했죠? 다 들으셨죠? 그거 다 지금 조직이 하나, 집단이 생기고 조직이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 사회의 최초 단위가 뭔가 하면요. 집이 가예요. 가족.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 형성의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요. 가정이에요. 맞죠? 가정. 근데 요새 지금요. 가정이 깨집니다.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가정 해체 현상 그러죠? 이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 해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이 최초법에서 말씀하신 제가요법으로 가정 해체 현상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자, 그렇게 딱딱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요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습니까? 이 지금 그 최초법의 세 번째가 뭐예요?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 참 멋집니다.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 자, 이걸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요. 세상의 형태를, 새가, 여기서 구세 그랬죠? 새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강과 약의 구조로 세상을 보신 거예요. 새를 보신 거예요. 강자가 있는가 하면은 약자가 있어요. 자,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강자시죠? 강자죠? 강자입니까? 옥타님도 강자예요. 엄청난 강자예요, 지금요. 다 강자예요, 우리는요. 약자 없어요, 이것이 지금요. 근데 자, 지금 뭔가 하면 자,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왔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강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죠. 맞죠? 인간이라는 강자가 자연이라고 하는 약자에게 참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약자에게 제대로 강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요법을 강제학자전화요법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최초법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걸 지금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요. 법문의 뜻이, 원래의 법문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약탈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뒤에 내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최초법의 네 번째. 지도자로서의 준비할 요법. 지도자 준비할 요법. 들으신 거예요. 이건 뭔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세 가지의 종합이 어디로 기결되는가 하면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신의 요법에서도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성품짜리. 예, 맞습니다. 성품짜리예요. 우리 지금 내 마음속에서 지금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내 마음속에 본래 갈마 있는 성품짜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도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성품짜리가 있으면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마음이 뭔가면요, 지도받는 사람이죠. 맞죠? 아이고, 이게 말이죠. 착착 이거 하고가 맞는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참 우리 스승님의 법을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신의 요법에서도 지도자가 다 있다. 제가 요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지도받는 사람이 있죠. 가장이 가장 역할을 잘못하면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못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망쳐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어서 강자는 누굽니까? 강약 진화상 요법에서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강자지요, 강자. 맞죠? 강자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돼갖고 마지막에 말이죠. 최초법이 마지막에 강자약자, 지도자로서의 준비할 요법. 자, 이것도 그 처음이 멋집니다.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그러셨죠? 자, 신용 잃지 말아라. 그랬죠? 사리를 취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리를 취했죠. 제가 지금 저거 붙여놨는 지금 프랭카드, 숲에 붙여놨는 프랭카드, 살이 취하려고 지금 붙여놨는 프랭카드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미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얘기해버리네, 이제. 살이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되는데, 이 지금, 이거를 다시 조금 내가 이제 설명, 요 실천이요. 강야약자 진화상 요법의 구체적 실천의 덕목이 뭐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는가 하면은 사요로 해 주셨어요. 사요.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예, 사요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요의 첫째는 뭡니까? 자력양성. 두 번째는 지자본이.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공도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공도자예요. 왜 자력양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왜 지자본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이요. 순서별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공도자 숭배거든요.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 그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도자 숭배에서 4대 강령의 끝이 뭡니까? 모아봉공이죠. 그 모아봉공의 결정체가 실천이 뭐로 나타나냐? 공도자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모아봉공을요, 이것을 제가 이제 수학적 공식으로 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네, 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모아분의 1이에요. 모아분의 1. 그래서 모아를 분모로 해요. 그리고 1을 분자를 해요. 이럴 때에 이건 뭔가면 수학적으로 불능이다. 제가 그랬죠? 불능이다. 능치 못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